한번 끌까요? auction.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응. 아, 인스타 꺼! 야, 인스타 들어갈 거면 선생님 거 팔로우 하나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겠지? 그리고 하란 말이다. 자, 가봅시다. 오늘 7개를 끝내야 되는 거죠. 7개. 갑시다. 차차차. 31번 했고, 33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얘들아, 33번 정답이 몇 번이었지? 2번으로 내가 넣어놨나? 네. 봐줘요. 2번 맞아요? A 사이즈. 수연이는 듣다가 안 보인다 싶으면 그냥 맨 앞으로 와라.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은요, 주제를 먼저 부를게요. 여기 빈칸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사느냐, 죽느냐의 감각적인 arms, 무기 경쟁이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주제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박쥐와 나방들의 진화 경쟁이라고 잡겠습니다. 33번이에요, 현수씨. 박쥐와 나방 사이의 진화 경쟁. 와, 승현이가 시차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제 적는 거예요. 박쥐와 나방들 사이의 진화 경쟁. 얘들아, 여기서는 박쥐랑 나방의 동물을 얘기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박쥐랑 나방 중에 누가 포식자고 누가 먹잇감일까? 박쥐가 포식자고 나방이 먹잇감이겠죠. 그러면 나방의 입장에서는 박쥐한테 먹히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박쥐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진화를 해갈 거야. 야, 그러면 나방의 급이 어나더 레벨이 됐어. 그럼 걔를 잡아먹으려면 박쥐도 어때야 돼? 또 어나더 레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경쟁적으로 이뤄냅니다. 이런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읽을 건데 선생님이 읽다가 노란색으로 쓱 치는 거 있을 거야.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자, 보자. As always happen. 항상 벌어집니다. 쌤, 여기서 as를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뭐뭐처럼. 아, 오늘 빨리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뭐뭐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마음이 늘 불안해. 여러분들을 7시 반에 만나면 10시에는 일단 보내줘야 되잖아. 또 늦게 보내면 신고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남겼는데, 야, 오늘은 우리한테 앞으로 10시까지 7시간이나 남아있어요. 어때요? 다소 여러분들한테 끔찍하겠지만 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알겠죠? 잘 끝내봅시다. 자, 뭐뭐처럼. 야, 우리가 항상 자연 선택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거 수능 짬밥인데, 얘들아,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면 직역하면 자연 선택이야. 이 자연 선택을 그냥 뭐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진화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결국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건 진화의 과정을 뜻하고요. 진화의 과정에서 항상 보듯이 배트, 박쥐와 그리고 박쥐의 먹잇감들은, 아, 여기서 먹잇감을 뭐라고 이야기했겠구나. 나방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얘네들은 계속 관여하는 겁니다. 자, 분홍색깔 네모 박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면요, 사느냐 죽느냐를 위한 감각적 군비 경쟁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자, it is believed that. 대처리하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most가 무슨 뜻이냐? 얘가 바로 나방입니다. 자, 읽어보면 나방한테 hearing, 뭐가 있어? 청력이 있다는 거거든? 야, 나방한테 존재하는 청력은 arose, 발생했다라고 믿어지고 있어. 자,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냐면 특별히 발생한 거야. In response to, 뭐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히 발생한 거냐면 박쥐한테 잡아먹힐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특별하게 발생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거 봐봐. Not all insects can hear, 이렇게 나와 있거든. 쌤, 이렇게 not과 all이라는 게 같이 붙어버리면 이런 걸 무슨 부정이라고 하냐? 부분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부분 부정은 해석할 때 모두 다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그걸 살려보면, 야, 모든 곤충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곤충이라고 해서 청력이 다 있어? 일부한테만 있어? 일부한테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박쥐는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지. 그러니까 박쥐의 위험을 알려면 뭐가 발생해야 되겠네? 청력이 발생해야 되겠네. 아, 그래서 이랬나 봐. 이 청력이라고 하는 건 발생한 게 물결 쳐주세요. 특별히 누구한테만 발생한 거예요? 나방한테만 발생한 거예요. 이거 왜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곤충한테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결국 이것을 이유로 봐서 아, 얘한테는 특별히 먹잇감의 방어 기제로 발생한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 이 나방들은요 have evolved the ability 이런 능력을 진화해온 겁니다. 자,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요? At ever higher frequency. 쌤이 여기서 frequency란 단어는 박쥐가 내는 소리에 관련된 frequency니까 주파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박쥐가 내는 소리는 어때? 이렇게 꺽 이런 소리야? 이렇게 이런 소리야. 후자의 소리 아닙니까? 찍찍하면서 오니까요. 즉 높은 수준의 주파수에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켜왔죠. 이유는 하나죠. 박쥐의 주파수가 어떨 테니까요? 높을 테니까. 그래서 higher이라는 단어 나와준 거고요. 자, and 그리고 as they have 그들이 가진 것처럼요 match의 vocalization 음량의 frequency 또한 have risen 계속 무엇한 겁니다? 올라간 겁니다. 자, 쌤 봐봐. 쌤 여기서 말하는 것도요. 나방이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생겼어. 그랬더니 나방을 잡아먹으려 가는 박쥐가 늘 나방을 못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 그에 맞춰서 박쥐도 무엇을 해요? 진화를 거듭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 보니까 박쥐의 주파수 또한 계속해서 무엇하였다? 올라가였다. 나방이 듣는 소리가 올라가면 박쥐의 소리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럼 나방은 또 더 높은 소리를 듣도록 진화할 거고,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감각의 군비 경쟁이 계속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가볼게요. Some moths 그리고 일부 나방들의 여기까지 갈게. 일부 나방종들은요 have also evolved 또한 이런 것도 발생시켰어요. 무엇을 발생시켰냐면 그들의 날개에다가 scale 비늘을 달았다라는 거거든. and 그러면서 뭐도 같이 덮었냐면 fur like야. 마치 털과 비슷한 코트도 달았어. scale도 만들어냈고 fur like 코트도 만들어냈어. 어디다가? 그들의 몸에다가. 그럼 나 질문할게. 어떤 나방종들이 스케일을 만들고 펄라이크 코트를 만든 이유도 딱 하나겠죠. 누구한테 방어하기 위해서겠어? 박쥐한테 방어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뒤에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이 두 가지는 묶어요. 쌤 여기서 보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말해야 돼? 두 가지 말해야 되죠. 쌤 그럼 그 두 가지는 앞에 있는 목적어 1번이요. scales 이거 하나 받을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2번이요. 몸을 덮고 있는 마치 털과 같은 코트들이요. 자,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모두 act, 작동합니다. as 무엇으로서 작동하는 애였냐면요. acoustic, 음향의 camouflage, 위장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었어요. by, 무엇함으로써 말입니까? observing sound wave in the frequency emitted by bats 까지 묶어주고 꾸며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자, 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쥐들이 날아다니면서 방출을 하겠죠. 그 방출되는 소리를 주파수라고 표현을 한 거고, 주파수 안에 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파를요 fur like 코트와 비닐에 있는 그 날개에 있는 비늘이요 observing 무엇함으로써? 흡수함으로써 마치 음향적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했어? 위장을 가능하게 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이게 뭘까요? 박쥐입니다. 그치? 자, 조금 더 조그맣게 그리면 얘가 뭘까요? 나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박쥐들은 눈이 보여, 안 보여, 얘들아? 이건 시사상식. 안 보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물체를 감지하죠? 음파잖아. 그치? 얘가 소리를 뿜어냈을 때 앞에 물체가 있으면 다시 반사돼서 그 소리가 돌아오지 않겠어? 이걸 통해서 박쥐는 앞에 물체가 있는 걸 감지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나도 먹잇감을 먹으려면 나방한테 주파수를 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주파수를 듣고 나방에 달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청력이 발생했다라는 말을 해준 거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일부 종들은요 나방들이 얘가 뽑아내는 음파를 흡수할 수 있는 기제까지 만들어낸 거야. 그럼 음파를 흡수하면 얘가 반사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내가 이 앞에 있지만 마치 뭐한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없는 것처럼이요. 아, 선생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군요. 감각적으로, 즉 청각적으로 카모플라지, 무엇을 하였다? 위장을 하였다. 자, 나는 안 쓸 거니까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살짝 빼서 적어줘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속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속였다. 유후!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 바로 얘네들이 방출하는 이것들을 여기까지 한 번 더 밑줄 observing, 뭐 어떻게 때문이다?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럼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흡수 말고요, 반사하다, reflecting 이런 거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흡수했기 때문에 없는 척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thereby 그 결과 prevent 물결 뒤에 a from에다가 물결 ing 물결입니다. 쌤 prevent a from ing 나오면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자, prevent 뭐하다 라는 뜻이 되지 얘들아? 막다라는 뜻이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부정문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결과 그러한 음파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preventing 뭐 해줄 수 있었어? 막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B2 boomer가 있거든요. 쌤 boomer? 그리고 other stealth aircraft. 잠깐만, 나방이나 박쥐 얘기가 아니라 뭐로 소재가 바뀌었죠? aircraft, 항공기로 소재가 바뀌었죠. 슬래시 2개 여기서 글을 끊어주세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글을 구분해 줄 거냐면 여기서 한번 some, must에서 또 한 번 끊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it is believed that 이라는 부분에서 하나 더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위에 나오는 첫 번째 덩어리를 여러분들은 주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끊임없는 감각적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자, 그럼 그 군비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상황 1번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무슨 얘기했나 한 번만 적어볼까? 상황 1번에서는 서로 더 높은 주파수를 계속해서 진화시켰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나방이 더 높은 소리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박쥐는 거기서 더 높은 소리를 내게 진화하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이런 얘기였던 거고, 그 두 번째 some must 부분에서는 상황의 2번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 바로 나방의 acoustic camouflage, 음향적 위장을 가능하게 한 진화도 있었다. 이 말이었지?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죠. 주제 부분. 서로 먹잇감과 포식자의 관계에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진화의 경쟁을 하더라. 그리고 이걸 마지막 부분에서 비행기의 소재를 마무리를 하거든. 자,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흐름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어렵지 않고. 읽어볼게. 야, 이때 B2 분버라는 게 있고 다른 스텔스 항공기가 있어. 야, 얘네들은 말이야 비행기의 기체를 가지고 있어. 밑에 나온 단어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의 기체라고 하는 건 made of material, 이런 물질들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냐면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물질들이거든. 근데 이 하는 게 어떤 것과 similar, 비슷한 역할을 하냐면 레이더 빔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기체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나방이 음향적인 위장을 할 수 있게 진화했다라고 했죠. 이래요? 이 음향적 위장을 위해 가지는 구조가 뭐였어? 내 날개에 뭘 만들었고? 비늘을 만들었고, 내 몸을 뭐로 덮었죠? 털과 같은 걸로 덮었죠. 그러면 나방이 털이 생겨버리고 비늘이 생겨버리면 마치 누구와 비슷한 느낌이야? 박쥐와 비슷해지는 거거든. 박쥐와 비슷한 형체를 띠게 되면서 얘네들이 소리를 뭐 할 수 있었고? 흡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위장을 할 수 있었고, 이 의미잖아요. 이거랑 유사한 논지가 사용된 비행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음향적 위장이 가능했던 거와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비행기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냉.
명성가? 여기까지. 자, 먼저 필기 조금만 정리해줘요. 할 거 주고 올게요. 어서 오세요. 오늘 뭐 해야 되지? 단어만 하면 돼?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어제 내가 파일로 보내주긴 했는데 네. 왔으니까 요거 챙겨가고. 오늘 단어만 하면 돼? 네. 그럼 내가 QR코드 줄게. 잠깐만. 괜찮아? 갔다 와. 조금만 적어줘. 빈 강의실 많으니까 혜리 편한 데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해요. 그럼 아무 데나 들어. 이쪽 라인으로만 들어가도 돼. 네. 여기. 물 먹어. 자, 그리고 우리 있는 친구들은 노란 색깔 형광펜 쌤 따라서 좀 올게요. 형광펜 치세요. 노란 색깔 형광펜. 그래, 나 들으면서 지문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잡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비행기 얘기 왜 했는지 완벽히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해되면 끄덕 한 번만 해줄래? 비행기 얘기? 괜찮으면? 괜찮아? 예서는 괜찮은 거야? 자, 노란 색깔. 얘는 짜잘해서요. 바로 여기다가 필기 해줄게요. 쌤 보면 have been pp라는 형태 나왔어요. 형태 기억해야 되죠? 현재 완료면서 무슨 태 나왔다? 수동태 나왔다 기억합시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쓰이는 투부정사는요. 앞에 나오는 뭘 꾸며주러? ability 꾸며주러 들어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as they have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문장 한 번만 다시 보자. 수십만 년 동안 나방들은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키게 됐고, 그러면서 그 나방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함께 그 매트의 frequency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거든. 그러면 쌤 원래 have로만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근데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이럴 때 as를 우리는 해석할 때 지금을 뭐뭐하면서라고만 해석해주면 되고요. have 뒤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have 뒤에다 그대로 써줘. the ability 블라블라 이 뒷부분이 있었을 거거든. 근데 안 써줘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보니까 생략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내려가 보면 쌤 여기 imited라는 형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러 들어간 거니까 과거 분사가 되겠죠? 과거 분사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얘들아? 수동.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버리면 목적어 없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건 전체 빗줄 친 이유 하나입니다. prevent A from 뒤에 뭐 붙는다? ing 붙는다. 요 구문 하나 기억하고 하나만 더. 쌤 prevent에도 우리가 뭘 붙였었어요? ing 붙였었죠? 이유는 하나. 이미 앞에 동사가 다 있어서요. 무슨 구문 써준 겁니다. 분사 구문 써준 겁니다. preventing. 자, 다음 내려와서 쌤 이때도요 기체라는 명사를 꾸며주러 들어간 made of라는 과거 분사입니다. 자, 이때도 made 써야 하는 이유는 쉽게 보면 이거와 같아요. 쌤 of는 전치사, 그래서 뒤에 material이라는 명사 전명구 빼버리면 목적어 없으니까 능동 써요 수동 써요? 수동. 이렇게 해서 pp 되는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 쌤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로 꾸며줘? 부사로 꾸며줘? 대답? 형용사. 그러니까 뒤에 뭐 들어간 거야? similar라는 뭐 들어간 거야? 형용사 들어간 거야. 그럼 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네. 똑같이 나왔지만 similar 뒤에 뭐 붙이면 ly 붙여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죠. 이 자리에는 similarly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다? 앞에 누구를 꾸며줘야 하니까? 명사를 꾸며줘야 하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3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려가서요. 34번은 정답 몇 번이야? 2번. 오케이, 2번 잡고, 자, 얘도 주제 부르겠습니다. 34번. 자, 주제 부를게. 학습과 기억은, 자,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 학습과 기억은 정보를 거르고 줄여가는 과정이다. 학습과 기억은 정보를 거르고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건데, 내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인간의 뇌 용량은 무한해요? 한계가 분명해요? 한계가 분명하니까 외울 수 있는 분량도 많아 적어 사실. 적어. 그런데 매번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한계가 없어?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라 굳이 내가 이걸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양치하는 거. 여러분들 일어나서 양치는 저는 양치 따윈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양치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처음에 배울 때는 위에 먼저 닦아, 아래 먼저 닦은 다음에 혀도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럼 배울 때는 기억하면서 양치를 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반복돼서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기억이나 학습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정보를 꾸준히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보를 걸러내고 줄여나가면서 뇌 용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바로 읽어봅시다. 자, 많은 인간의 사고력이야. 많은 인간의 사고는 is designed, 만들어집니다. 자, 무엇 하도록 만들어지냐면요. to screen out information.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정보를 스크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벗어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석해주면 되냐면 걸러내다라는 필터라는 동사랑 완전 똑같습니다. 필터, 걸러내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보를 걸러내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를 into 이런 것으로 분류하도록 만들어집니다. 뭐로 분류하도록? manage able condi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일단 여기서 manage able이면 뭐가 가능한 이란 표현이겠어? manage.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가능한 이란 표현이거든요. 쌤, 그러면 결국 여기서 manage able한 상태다라는 건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의 뇌가 가능한 범위 이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manage able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럼 다시 보자.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건 정보를 다 축적하는 거야, 걸러내는 거야? 대답. 축적하는 거야, 걸러내는 거야? 걸러내는 거야. 다 쌓아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걸러내면서 나머지 정보, 즉 걸러지고 남아있는 정보들은 우리 뇌가 가능한 범위의 상태로 sort, 무엇 해줍니다? 분류해 줍니다. 자, 보세요. 쌤, 요렇게 생긴 친구, 턱이 너무 큰데? 얼굴이에요. 자, 이런 친구가 있다 해봅시다. 여기가 뇌예요. 자, 그러면 모든 정보가 뇌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걸러지는 과정이 있는 거야? 걸러지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필터가 여기에 작동을 하는 거야. 필터가 작동을 하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요. 필터를 통해서 일부 정보들만 우리 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걸러낸 다음에 manage able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더 하게. 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inflow, 유입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유입되는 거냐면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데이터들이 들어와요. 감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촉감, 시각, 청각, 후각 모든 것들이 될 거야. 그런 감각들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느끼는 감각 정보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압도적인 혼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Especially 특히나 given 무엇을 자 given 고려하면이란 표현이야. 특히나 무엇인 점을 고려하면 이건 압도적인 혼란이 될 거냐면요. 우리가 현대 문화와 현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 자체가 enormous amount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수없이 많은 감각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 이건 우리를 가장 중요한 단어 overwhelming 뭐 할 수 있어? 압도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버리면 우리 뇌가 뭘 당해요? 압도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뇌 안에 다 넣을까? 기준을 가지고 걸러낼까? 걸러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더 읽어볼게. 그러니까 out of all the sensory impression and possible information 여기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out of라고 하는 거는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하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시 보면 자, 모든 감각적인 인상들이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투부정사 이하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인 인상이다 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능한 정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이용 가능한 막대한 정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앞문장에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이하가 vital, 무엇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어지고 있어? 야, 뭐가 필수적이냐면 find small amount, 작은 양을 찾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양은요, that is most relevant to our individual need까지 닫아주겠습니다. 쌤, 결국 뭐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니즈, 필요한 것들과 가장 relevant, 뭐가 되는, 연관이 되는 그런 정보의 어떤 양을 찾아야 돼? 적은 양을 찾아야 돼. 왜 적은 양을 찾겠어? 너무 많으면 우리 뇌는 무엇을 당하니까? 압도를 당하니까 뇌가 처리할 수 있으려면 그 양이 뭐 해야 돼? 적어야 돼. 적은다는 건 다 받아들이는 거야? 걸른다는 거야? 걸릴 거거든. 그럼 걸릴 때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 걸러야 돼? 안 중요한 거 걸러야 돼? 걸러내는 거? 안 중요한 거. 그럼 남기는 거?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릴리번트라고 표현한 거야. 아, 선생님 여기서 릴리번트는 그럼 뭐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한테 가장 important, 무엇한 거, 중요한 거. 그리고 그건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해되지? and 그런 다음에 쌤 얘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to가 진주어 1번인 거예요. 그리고 and 뒤에 나오는 요 to가 진주어 2번인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1번 한 다음에 2번 하는 게 필수예요. 해서 이렇게 되거든. 중요한 적은 걸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organize that, 조정해 보는 거예요. that, organize, 정리해 보는 거예요. into, 무엇으로요? 사용 가능한 지식의 stock, 재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우, 너무 알찼어. 띠르릉. 자, 선생님 여기서 이용 가능한 재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도 여기다가 이렇게 물결을 쳐볼게요. 야, 스톡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은 재고야. 재고는 창고에 쌓아두는 거 말하잖아. 그럼 창고는 여기서 뭘 빗댈까? 우리의 뇌일 거야. 그럼 뇌 안에 쌓아두는 재고라는 거 우리 뇌 안에 저장해 놓을 정보들을 표현할 거고요. 이 정보들은 useful,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들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ancy, accomplish some of this work. 바로 expectancy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러한 일들의 일부를 달성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때 expectancy라고 하는 건 뭐냐? 예상. 혹은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이런 일들의 일부를 달성하게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뭘까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여백 많죠? 거기다가 빼서 따로 적으세요. 쌤, 저기서 말하는 이 this work의 의미를 잡고 갑시다.
지금까지 사실 하던 말이 딱 하나거든요. This work가 받아주는 건 윗내용을 다 받아주는 거야. 자, 결국 우리는 모든 정보들을 다 축적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 진주어 1번, 2번 내용 그대로 한번 적어볼 거거든. 우리의 needs, 욕구와 relevant, 무엇한 관련된 정보. 근데 그 정보의 양은 많았어, 적었어? 적은 양이었죠, small. 를 남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자, stop. 재고로 놔둔다라는 건 우리 뇌 안에 뭐 해둔다랑 똑같은 거야? 저장해둔다랑 똑같은 거거든. 우리의 지식으로 저장해두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네모박스, expectancy. 누가 도움이 되더라? 예상이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 이 말이거든. 자, 여기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니까 잘 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상이나 예측이라고 하는 기제는 helping to screen out. 이라 screen out은 여기서 무슨 뜻이었죠? 계속? 걸러내다. 대답하면서 들어. screen out은 뜻이 뭐였어? 위에 있잖아. 걸러내다 했잖아. 걸러내는 과정을 도움을 줘. 정보들을 걸러내는 거 말이야. 그럼 이때 걸러내어지는 정보는 아까 배웠잖아. 중요한 정보를 걸러, 무관한 정보를 걸러. 무관한 정보. 그래서 뒤에 무슨 말 나와? 예상되는 것과 irrelevant, 무엇한 정보를 걸러내게 만들어. 무관한 정보를 screen out, 걸러내는 거죠. and 그런 다음에요. focusing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력을 조금 더 분명한 contradiction, 무엇에 집중하게 합니다. 모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꽤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이 의미도 잡고 가야 돼. clear contradiction이 무슨 의미일까? 옆에다가 또 빼서 쓸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 빗대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빗대볼게, 수학.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할 거야. 그럼 나한테 내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야 하는 건 무엇과 관련된 것들이야? 수학과 관련된 정보들이지. 그러면 expectancy 안에는 뭐가 자리 잡히냐? 나는 지금부터 수학을 공부해야 돼 라는 게 자리가 잡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 expectancy와 무관한 것들을 screen out, 뭐 하게 된다 그랬지? 걸러내게 된다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울려. 그럼 그거는 우리한테 지금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저기 있는 영어책이 눈에 걸려. 나와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그런 것들 정보를 뭐 하는데 도움을 줘? 걸러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우리의 집중력을 분명한 모순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clear contradiction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거부터 맞춰봐. 우리의 집중력을 clear contradiction에 집중시킵니다라고 했거든? 그럼 저건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보자.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지 라는 expectancy의 상태면 여기 있는 영어 문제집은 걸러낼 거야. 왜? 영어 문제집은 relevant이야? irrelevant이야? irrelevant거든. 그리고 나서 clear contradiction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될 건데 이때 contradiction은 내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 답지를 폈다? 근데 내가 푼 답과 답지의 답이 달라. 이게 모순인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일 안에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해낸 것과 무언가 다른 게 발생을 했을 때는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할 때 아마 분명히 헷갈릴 거야. 자, 일단 적어볼게. clear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나의 욕구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내 예상과 자, contradiction. 같은 일에 집중할까? 다른 일에 집중을 할까? 맞춰야 되고 같은 일에 집중할까?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할까?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내 예상과 다른. 이 다른을 즉 contradiction 뭐라고 표현한 거야? 모순된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적어놓으면 집 가서 헷갈려. 그러니까 이 문장 이해할 때는 반드시 우리만의 예시를 들자. 나 지금 무슨 공부할 건데? 수학 공부할 건데 내가 풀어낸 답이랑 실제 답이 무엇할 때 다를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우리 뇌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 채점하다 보면 맞으면 당연히 맞았네 해서 놀라진 않잖아. 근데 내가 맞출 줄 알았는데 틀리면 어때? 하면서 놀라지 않아요? 그게 우리 뇌가 다 조종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쌤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하냐면 보통 작년 것들은 쌤이 가르쳤던 해석위경에는 다 들어갔던 시험 문제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지문이 어휘추론으로 되게 어렵게 나왔어. 예를 들면 야 여기 릴리번트 나와야 돼? 일릴리번트 나와야 돼? 이렇게 물어봐. 야 여기에 contradiction이라는 모순 나와야 돼? consistency라는 일치가 나와야 돼? 이 문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좋아요. 더 갈게요. 그러니까 the process of learning and memory, 그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는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건 are marked, 특징이 보여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특징이 보여지는 거냐면 바로 정보가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요. 네모 박스 칩니다. 정보가 계속해서 elimination, 무엇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쌤 여기서 사실 이 제거되는 과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에 나오는 this work를 화살표로 연결해 주세요.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보를 모두 다 축적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칠판 다시 보세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무엇된 정보만, 관련된 어떤 정보만, 적은 정보만 뭐 하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관한 과다한 정보들은 elimination, 무엇 해주는 거야?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people, 사람들은요 notice only a part of the world around them. 얘도 똑같은 의미야. 읽어볼게.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다 보는 걸까? 일부만 볼까? 맞춰봐봐. 다 볼 수 있을까? 조금밖에 못 볼까? 조금밖에 못 봐. 다만 그 보는 조금이 나와 릴리번트해서 보는 거야? 일릴리번트해서 보는 거야? 릴리번트 하니까 보는 거야. 결국 우리 뇌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일릴리번트한 것들은 무엇 해버리고? 말해봐. 무엇 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스크린 아웃 해버리고 나와 릴리번트한 것들만 집중하게 하더라. 쌤 그러면 이 말도 똑같네요. 사람들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봐요. 그것도 결국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only a fraction of what they notice까지 끝낸 거예요. 그들이 인지해낸 것들 중에서도 only a fraction, 일부만이 get processed, 뇌 안에서 정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and 그런 다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into memory, 무엇으로? 기억으로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인지하는 것도 다 보는 거야? 조금 보는 거야? 조금 보는 거야. 근데 인지했다고 해서 다 정보로 저장되는 거야? 또 그 중에서 일부로 걸러지는 거야? 일부로 걸러진다는 거야. 또 할게. and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요. what gets committed to memory,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 중에 and only part, 극히 일부만이 can be retrieved,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and only part라는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만 다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가들. 쌤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끊어줄래요? 이렇게 더 프로세스 앞에서 한번 끊으세요. 끊으시고 자, the inflow 앞에서 한번 끊으세요. 그리고 expectancy 앞에서 한번 끊으세요.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쌤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미 첫 문장에서 주제는 다 말해줬어. 걸러내고 남은 것들만 이용 가능한 상태로 뇌한테 저장을 해둘 거예요. 이 주제를 뒤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한테 지금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도 너무 많고 이용 가능한 정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면 물결 추가 우리를 뭐하게 될 거거든. 압도하게 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스크린 아웃을 해. 스크린 아웃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누가 또 역할을 해줘? 예상이라는 expectancy도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을 줘라는 예상의 역할까지 부연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 더 프로세스부터 마지막까지는요. 한 번 더 주제를 정리해 주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정보를 끊임없이 제거해가면서 줄여나가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들은 노티스하는 것도 다 봐. 일부만 봐. 일부만 봐. 자, 다시 봐. 노티스도 뭐만 해? 일부만 해. 근데 노티스한 것들 중에서도 또 일부만 프로세스를 뇌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뇌 안에서 처리된 것들 중에 또 뭐만? 일부만이 나중에 기억해낼 수 있는 거야. 쌤, 이거를 보면 결국 뭘 할 수 있어요? 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정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 뭐 나온 거야? 지속적인 elimination. 무엇이다? 제거의 과정이다. 축소의 과정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읽어냈고요. 선생님 형광펜 노란 색깔 따라오세요. 됐어. 자, 앞에서부터 다시 가볼게. 쌤, 이거 수건데 be designed to 하면 투부정사 하도록 설계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to screen out의 투부정사가 요게 1번입니다. 얘가 1번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뒤에 to sort 부분이 투부정사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병렬 신경 써야 돼요. 자, 또 내려와서 앞에 나오는 information이라는 명사 꾸며줘야죠. 명사 꾸며줄 거면 뒤에서 뭐로 수식합니까? 또 형용사로 수식해줘야 되죠. 그래서 available 나와있다. 자, 이건 아까 이미 봤는데요. 쌤, 여기 앞에 나오는 이시 뒤에 진주어 나와있다라는 거면 무슨 주어겠습니까? 가주어겠죠. 그리고 뒤에 진주어 1번이 to find입니다. 진주어 2번은 누구라 그랬어요? to organize. 병렬 기억해야 돼요, 또. 자, 내려왔을 때 쌤 여기 helping이라는 ing 보세요. 이미 앞에 동사 뭐가 있어? accomplish가 있죠? 동사 이미 있으니까 뒤에는 무슨 구문 쓰는 거야, 얘들아? 분사 구문을 쓰는 건데, 자, 이 분사 구문도 병렬입니다. 얘가 1번이고요. and 뒤에 보니까 또 똑같은 형태로 뭐 나와? focusing 또 나오죠? 그래서 얘가 분사 적어요. 구문 적어요. 2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내려와 볼 건데 얘들아 지금 얘는 사실 구조가 똑같거든. 얘랑 얘를 한번 잘 봐봐. 쌤, 얘도요 주어는 only a fraction이 주어입니다. 얘도요 only part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of 플러스 what 명사절, of 플러스 what 명사절이 나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수일치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자, 이때는 of 뒷부분이 주어가 아닙니다. only a fraction, 얘가 문장의 주어죠. a fraction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어니까 단수. 그래서 뒤에 get에 뭐 붙어 있어? s 붙어 있는 거야. 자, 쌤, 다만 밑에 부분은 다행이네요. only part가 문장의 주어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can be라고 하는 거는 조동사기 때문에 수일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할 거. 일단 이렇게 get라는 동사는 뭐랑 똑같은 동사라고 보면 되냐면 비동사랑 똑같거든. 그러면 얘도 비동사 플러스 뒤에 뭐 나온 거야? PP 나왔지. 뒤에도 치자. stored 또 뭐 나왔어? PP 나왔지.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무슨 태 써준 거야? 수동태 쓴 거야. 목적 없으니까 뒤에. 얘도 마찬가지네. can be tribed, retrieved 나온 거 보니까 얘도 조동사 무슨 태 썼어? 수동태 썼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는 36번 넘어갈게요. 진보 어디 놓쳤어? 마지막 거 필기? 수동태 다 써주면 돼요. 36번 지문 가겠습니다. 얘들아, 내용 잘 이해돼? 돼요? 오케이. 모의고사는 어려우니까 한 번 들을 때 잘 따라와야 복습이 시간이 안 걸려요. 자, 지금 볼 36번은 이겁니다. 주제 적을게요. 광고의 얘들아, 이거 답이 뭐였어? CBA. 광고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신문부터 바로 읽어갈 건데요. 쌤이 얘는 순서라 좀 지워야 되니까 필기 좀 잘 쫓아와줘요. 봅니다. 야, if you, 만약에 너가 drive down이야. 그러니까 운전해서 down, 내려가고 있어. A busy street, 어떤 길거리야, 그러면? 바쁜 길거리? 그럼 뭐라고 해석할까? 혼잡한 길거리. 그래서 이때 busy 나오는 건 이런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crowded, 혼잡한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너가 혼잡한 길거리를 따라서 운전에 내려가고 있어. 야, 이때 you will find, 너는 아마 알걸? 많은 경쟁 업체들을 볼 거야. 근데 그 경쟁 업체들은 offline next to one another. 서로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얘들아, 그 장안동 사거리 쪽만 가도요, 커피집 엄청 많지 않아요? 공차 있지, 백다방 있지만 엄청 많잖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럼 쌤 뒤에 분홍 색깔 형광펜 쳐줘요. For example, 연결사 뭐 나왔어? 예시의 연결사가 나왔죠. 쌤, 그러면 이 예시의 연결사는 아마 서로 붙어있는 많은 무슨 업체들에 대한 예시겠구나. 경쟁 업체들에 대한 예시를 주려나 보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장소들에서 소비자들, 즉 어떤 소비자 말할 거냐면 in search of a quick meal, 빠르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햄버거 생각해봐. 그럼 그쪽에서도 막 서브웨이 있고 맥도날드 있고 롯데리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거를 찾으러 갈 때 얘네들은 선택지가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경쟁 업체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선지도 뭐 할 거야? 많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항상 all the time, 항상 appear.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니까. 야, 그럼 지금 해주는 말이 뭐냐? 경쟁이 굉장히 무엇하다? 치열하다. 오케이, 쌤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딱 하나네요. 옆에다 메모해놔. 경쟁이 굉장히 무엇하다? 치열한 상황이다. 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네요. 이렇게 경쟁하는 회사들은 이라고 봤네요. 여러분들은 오른쪽 옆에다 적었죠. 경쟁이 뭐하다? 치열하다 적었지? 그거 화살표 쭉 내려와서 여기다 꽂아. 그러니 시작점이 어딘 거야? C가 시작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화살표 쭉 내려 진보야. 그렇지. C까지 가요. 가라. 약간 분신사바하는 느낌이다, 너는. 내렸어. 좋습니다. 자, 이런 경쟁하는 업체들은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를 선택해줘야 돼.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게 뭐죠? 광고해야 되겠죠? 광고 큐. 그래서 advertise, 광고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살표 윗방향 heavily. 굉장히 많이 해요. 어렵지 않네. 자, 이때 the temptation. 무엇이 있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유혹이란 뜻이 맞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면 좀 뜬금없이 느껴져.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봐.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광고도 많이 해. 그때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에 그럴듯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 그러니까 광고를 엄청 많이 해. 근데 이때 우리가 겉보기에 어떤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냐면 see advertising, 광고를 as driving up the price of a product, 제품의 무엇을 높이는 걸로 보기가 쉬워. 가격을 높이는 거라고 보기가 쉬워. 왜냐면 연예인을 더 유명한 연예인을 써야 돼. 그럼 광고비가 어때? 더 비싸지지? 그럼 그게 누구한테 전가가 되겠어? 소비자한테 전가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광고는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야? 홍보 비용이야. 홍보 비용이지. 그래서 뒤에 이 말이 나와. Without any benefit to the consumer. 소비자한테는 뭐도 없이, 이득도 없이 그냥 광고는 비용만 뭐 하는 거야? 높이는 거라고 우리가 겉보기에 그럴듯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이 말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요렇게 슬래시 2개 긋겠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쌤 뒤로 올라가서 B 부분에는 연결사 형광펜 쳐주세요. 뭐가 나왔어요? however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A로 올라가 볼래요? 쌤 A 자리에 뭐 나와 있었냐면 yes cost rise인가? 그거 나오지? 그 but까지 분홍 색깔 형광펜 그대로 쳐. 자, 이 논지가 아주 중요한 논지인데 yes cost rise but까지 형광펜. 자, 그리고 다시 봐봐. 형광펜 추가하자. 얘도 아예 쳐버려. the temptation 얘도 쳐봐. 자, 쌤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부분을 우리는 통념이라고 잡을 겁니다. 자, 통념은 바로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가격만 drive up 뭐 하는 거다? 인상하는 거다. 이게 광고야. 이게 우리의 통념이야. 우리 이런 생각 가져. 근데 위로 올라봐. However, 하지만 자, 비글 this misconception,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 쌤은 이 잘못된 생각은 바로 이 통념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화살표 연결. 이 통념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B가 다음인 거고. 야, 이러한 통념은요, doesn't account for,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설명해주지 않냐? 왜 회사가 광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아요. 쌤, 그러면 이 however 부분에서부터 통념에 대한 필자의 뭐가 이어지는구나? 반박이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in market, 시장이야.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을 말할 거냐면 competitor, 경쟁자들이 sell, 판매를 한다. 그럼 얘들아, 롯데리아에서 먹는 햄버거랑 맥도날드 햄버거랑 크게 다른가요? 설마 엄청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백다방의 아메리카노랑 감성커피 아메리카노랑 다릅니까? 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봐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약간만 차별화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시장이야. 즉, 판매되는 제품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그 스펙 차이가 두드러지게 납니까? 찌끔 나는 거예요. 찌끔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표현한 거죠. 그 차이가요, 많이 나요, 적게 나요. 중요한 거야. 적어요. 야, 나이키 운동화 하나냐, 아디다스 운동화 하나냐, 뭐 크게 다릅니까?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자, 이랬을 때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는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to inform, 알리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비자들한테 본인이 제공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쌤, 결국 이 필자의 반박 부분에서는요, 괄호 열고 씁니다. 광고의 의의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 광고의 의 1번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 1번의 내용을 한 번 더 풉시다. 제품 간의 차이가 많은 시장이야, 적은 시장이야? 적죠. slightly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회사는 자신들의 제품을 inform, 뭐 할 수 있다, 알릴 수 있다 이거야. 그래, 여기까지 어려워? 괜찮아? 자, 그리고 A 올라가 봐. 자, 쌤이 A 올라갔을 때 형광펜 어디다 쳐달라 그랬어?
Yes, cost rises. 야, 그러면, 야, 알겠어, 일단. 근데 광고를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는 건 맞다는 거야. 비용이 올라가는 건 맞아.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통념 던졌죠. 여기서 힘내요. 통념 던졌어. 필자가 반박했지. 그리고 내가 이 주장을 했을 때 예상되는 반박을 선빵 치는 거야. 맞아. 비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잡을 거냐면, Yes, cost rise 부분을 한번 끊을게요. 끊어서 이 부분을 뭐라고 잡아주냐면 예상 반박이라고 잡아줘요. 가격이 오르는 건 맞아. 나도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지만 소비자들은 또한 정보를 얻는 이점도 있어. but 부분에서부터 재반박을 하는 거고요. 이거 아주 수능에 많이 나온 논리야. 예상 반박과 재반박이라는 논리가. 자, 그럼 재반박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바로 필자가 생각했을 때 광고가 줄 수 있는 몇 번째를 설명할까요? 두 번째를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의의는 회사가 제품을 알릴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 정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to help make a purchasing decision. 본인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좀 더 읽을게. 소비자들은 또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 뭐로부터 이득을 얻냐면 그 경쟁이 지금 어떤 상태야? 치열한 상태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약간 MG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서 약간 무선 헤드셋 힙한 걸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것만 찾으려고 해도 제품이 하나 여러 개야? 여러 개지. 이유가 뭐야? 경쟁이 뭐하니까? 치열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added variety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 무엇된 거야? 증가됐다는 얘기지. 다양성이 증가된 이유는 뭐야, 수연아? 경쟁이 뭐해졌기 때문이야? 많아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경쟁이 많다는 건 선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소비자한테는 좋을 거야. 근데 반대로 그 제품들 간의 차이가 어때? 크지는 않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과 딱 맞는 거 찾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 너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때 광고를 하면 소비자는 all get a product,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돼.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건 that is 어떤 제품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pretty, 꽤나 close, 무엇한 거? 가까운 것을 찾을 수 있게 돼. 바로 무엇 덕분이야 이거는? 광고가 주는 정보 덕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다른 시장의 구조도 바로 이런 결과를 deliver, 가져오지는 못하거든. 자, 그럼 쌤 결국 광고의 의의를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요 옆에다가 그대로 적으시고요. 난 안 보일까 봐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광고의 의의 두 번째는 회사의 입장이에요? 소비자의 입장이에요? 소비자. 다시 소비자, consumer 나왔잖아, 미나. 자, 그럼 소비자도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pretty close, 가장 근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광고의 의의 첫 번째는 회사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였고, 광고의 의의 두 번째는 소비자도 자기가 원하는 제품과 인접한 걸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회사한테도 광고는 뭐가 되고 도움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광고는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마지막 거 내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해석 잘 봐봐. No, other, A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어떤 A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할 거거든. No other A 이렇게 나오면 죽지마. 자, 그럼 해석 다시 해볼게. 야, 그 어떤 다른 시장의 구조도 그런 결과를 deliver, 가져와 주지 못해. 그럼 여기서 다른 시장 구조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겠어? 광고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말해. 광고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결과는 뭐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냐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말해요. 그럼 결국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광고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필자의 주장은 뭡니까? 가격을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있지만 광고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니들의 주제가 될 거야. 됐어요. 좋습니다. 얘는 문법은 따로 안 잡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 자, 눈가리가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했어요. 10분 휴식하세요. 볼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펜 좀 빌려줘요. 여기서 가져가. 볼펜이 말을 안 들어? 아유, 멋지구만.
자, 소리 한번 지르고 갈까, 얘들아? 한번 지를까? 자, 한번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면 안 쪽팔린데, 나만 하면 졸라 쪽팔린 거야. 이제 같이, 하는 거야. 둘, 셋! 아, 진짜. 한 번 더. 둘, 셋! 얘는 토를 하려고 그러네. 안 할게. 자, 진짜 부를게요. 건축 시스템은 맹목적인 디자인을 한다. 건축 시스템은 맹목적인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말하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하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림이가 표정이 안 좋아요. 많이 힘듭니까? 약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괜찮나요? 도현이는 이미 정신이 집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현존에 계세요? 계세요? 내가 오늘 약간 여름에는 선생님이 화장을 두껍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오늘 약간 과감하게 눈화장을 안 해봤는데 약간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니? 안 그래? 티 안 나? 그래? 오늘따라 더 예쁘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 선생님 진짜 약간 피부만 하고 눈화장이 너무 갑갑한 거야. 그래서 오늘 안 해볼까? 졸라 띠꺼 웃고 웃고 있는 거 보여? 야 누구래? 막 이런 느낌. 졸라 짜증나네. 잠깐만.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걸 보더니 놀랬어. 왜 알잖아요. 여성분들은 서로 칭찬 많이 해주지 않아요? 약간 뭐 바뀐 거 알아봐주고 어머 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대화 하지 않아? 남편이 이걸 조용히 듣고 있더니 잘 노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황이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든 좋아요. 기분 좋네. 보자. 자, 제 신문에 아키텍트 건축가들이 might say 이런 말을 하더라. 머신, 기계가 can never design an innovative or impressive building.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이고 인상 깊은 건물을 디자인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대. say 뒤에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호흡을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가들이 생각했을 때 기계가 할 수 없다라는 because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는 cannot be creative.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읽어볼게. 하지만 consider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를 생각해볼 거냐? 바로 이런 공간을 생각해봐라. 자,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 동격으로 이어져요. A new concert hall in Hamburg. 이 지역에 함부르크 지역에 있는 콘서트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는 contain 포함하고 있어. 뭘 포함하냐면 remarkably 아주 눈에 띄게 beautiful 아름다운 오디토리움 강당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강당은 composed of 10,000 interlocking acoustic panel.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개의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선생님 잠깐 멈춰서 내가 네모 박스에 빗금 치면 형광펜이거든요. 분홍 색깔 형광펜 꺼내서 자, yet consider에다가 형광펜 한번 쳐보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architect might say에다가 자, 이렇게 봤을 때 위에 부분에서는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라고 좀 봐주세요. 자, 이 통념은 뭐냐? 얘들아, 여기서 머신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라. 결국 기계는 창의적이지 않다. 이게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이라는 거야. 쌤 그런데 뒤에 yet consider 하지만 생각해볼래? 라는 건 이 통념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박을 주장으로 바로 하기보다는 야 이런 건물도 있는데 라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제시문의 뒷부분에서는 저 예시에 나왔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논리적이겠죠. 그래서 B로 갑니다. 시작점 B 맞나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자, B 한번 읽어볼게. 바로 이 공간은 자 그냥 색깔펜으로 네모 박스 이세에다가 쳐줘요. 그리고 이 it을 위에 제시문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제시문 올라가면 어떤 건물 이름 있지 않았어요? 기울임체로 제시문 안에 E로 시작하는 긴 건물 이름 있었죠? 거기다 분홍 색깔 네모 박스 쳐요. 제시문 안에. 제시문 안에서 2로 시작하는 건물 이름 있었죠? 동격으로 이어지던 거기다가 네모박스 쳐서 2세다가 화살표 연결 꽂으세요. 자, 이제 읽어갑니다. 야, 그거는 이런 공간 유형이야. 야, 이 공간은 어떤 거였냐면 makes one instinctively think that. 만드는데 누군가가 이때 make가 사역동사, one이 목적어,
그리고 think 자리에 목적격 보어 나온 거예요. 동사 원형이죠. 결국 대절 이하라고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거야. 이 건물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직 인간만이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라고 하더라도요 놀랍도록 정제된 창의적 감수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인간들만이 could design something 만들어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걸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대.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오디토리움 강당은 was designed 만들어졌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using 무엇을 사용해서 바로 parametric design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법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거든. 난리가 났네. 자, 쌤 여기서도 우리 어떻게 끝낼 거냐면 위에 부분 묶어주시고 옛에다가 형광펜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끊겠습니다. 자, 쌤 저 20 받아주는 건 위에서 yet consider 하면서 제시했던 부분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맨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건축가들이 기계는 뭐 할 수 없다. 창의적일 수 없다. 하지만 이 건물 한번 생각해봐 라고 던진 거거든. 그럼 그 건물은 누가 만든 건물이겠어? 기계가 만들었을걸? 그러면서 굉장히 뭐해 보일까? 창의적이어 보이겠지. 그러니 이건 누가 만든 거야? 기계가 만든 거야. 그러니 건축가들 생각이 맞다라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야? 틀리다. 이 논지거든요. 결국 윗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건물을 보고 하는 생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와, 그 건물을 봤더니 너무너무 멋있어서 이거는 누구밖에 못 만들겠다. 인간만 만들 수 있겠다. 라고 네가 생각을 해. 그 건물 보면 yet, 하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야. 기계가 건축을 한 거야. 이 의미인 거야. 에? 쌤 그럼 저기 기계란 말이 어디 들어가요? 머신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표현해주고 있는 걸까? 물결. 알고리즘적으로 디자인이 된 거야.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다? 기계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C 맞지? 그 건축물은 gave 준 거예요. 자, 뭘 준 거냐면 잘 보세요. 그 건축물은 시스템한테 일련의 크리테리아를 준 겁니다. 쌤 여기서 크리테리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 건축물은 generated 만들어낸 거예요. A set of possible design 가능한 디자인들의 세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For the architecture 건축이 to choose from 이것들로부터 고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to 무엇하기 위해서요? lightweight bicycle frame이나 sturdier chair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among much else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요.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밑으로 내려와 봅시다. 여기서 말했던 이 오디토리움을 그대로 받지 않을까? 그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누가 만든 것 같지만 대답해보자. 누가?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만들었어? 기계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건축물이 시스템한테 기준을 준 다음에 이 기준을 가지고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디자인들을 뒤에 투부정사가 디자인을 꾸며줘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 건축가들이 그 디자인들로부터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similar software, 유사한 소프트웨어들이 여전히 사용돼요. 쌤 그럼 여기서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누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야? 기계가 창의적인 제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요. 건축가들이 원래 하던 생각이랑 달리 기계는 창의적인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그 챗GPT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20대 여성 3명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포스터 느낌이 나는 어떤 걸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값을 말하면 비슷한 이미지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얘도 AI한테 어떤 기준을 주고 야 나는 10층짜리 건물을 만들 거고 건물의 모양은 사각형이었으면 좋겠고 건물의 외벽은 검은색으로 만들어주고 창은 통창으로 3개를 배열해줘. 이런 조건을 만든 거야. 그런 기준을 넣은 다음에 가능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라고 했고 우리는 그 디자인들 중에 무엇해서 선택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건축가가 한 일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창의적인 브레인스톰의 단계에서는 누가 다 만든 것 같아? 마치 기계가 다 만든 것 같아. 근데 주제 읽어봐. 기계는 창의적이라 그랬냐? 맹목적인 일만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A로 올라와 보세요. 자, A로 올라와서 형광펜 들겠습니다. 또 한 번 갈게요. 갑니다. 자, are these systems behaving creatively? 에다가 형광펜 전체 쓰는 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한번 다시 읽어볼게. 얘들아, 이 시스템이, 그럼 쌤 질문, 이 시스템은 인간이 하는 시스템이야? 기계가 하는 시스템이야? 기계가 하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야, 이거 모르면 적어야 돼. 이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 기계가 제작하는 시스템을 받는 거야. 야, 그럼 그 시스템들이 정말로 창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지. 그리고 그 대답은 너 맞대 아니대? 아니대. 그럼 쌤 지금 이 문장 나오기 직전까지는 논지가 뭐였어요? 기계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였는데 이 문장에서 다시 논지를 무엇하고 있는 거죠? 전환해주고 있는 거네요. 결국 기계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계는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또 전환하는 거야. 야, 너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얘네들, 그럼 얘네들도 인간 말하는 거야? 기계 말하는 거야? 기계죠? 헷갈리지? 기계야. 왜냐면 비시스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계는 근데 얘들아 미니처럼 대답해주면은 좋아. 오히려 틀리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clear contradiction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야, 이러한 기계들이 are using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요 많은 처리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기계가 많아? 기계가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창의적인 뭔가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힘을 쓰는 거야. 뒤에 더 봐봐. to 무엇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다양한 가능한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리하는 힘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계들은 working, 일을 하는 건데 기계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인간들이 하는 방식과는 different, 매우 뭐해? 다른 방법인 거야. 결국 쌤, 기계는 정말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 그대로 적어줘.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 맹목적으로 다양한 선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얘기거든? 결국 이거는요, 누구의 역할과는 매우 다르답니까? 옆에다 그대로 써. 인간의 역할과는 굉장히 다르대요. different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인간들은 맹목적으로 다양한 걸 만들어내는 것만 할까? 진정 창의로운 일을 하는 걸까? 진정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지. 결국 생각해보면 AI의 그런 입력값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야?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가 발전해도 창의성은 누가 있는 거고 인간이 있는 거고 기계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을 통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통해 다양한 걸 맹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물결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 작동하는 방식이 인간이 하는 방식과는 매우 무엇합니다? 다른 겁니다. 왜 다릅니다? 이들을 맹목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좋아요. 자, 논지가 반박, 재반박이 계속 나오니까 한 번만 더 리뷰합시다. 칠판 보세요. 그대로 따라하지나 한 번만 더 봐봐. 미니처럼 대답해주기로 했다, 우리 이제는. 봐봐. 자, 맨 처음에 그냥 보세요. 건축가들은 말해라고 했지. 그럼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어? 그 기계는 창의적이다. 않다. 이거지. 근데 yet consider 하면서 이 건물로 뭘 해줬지? 반박을 해주지 않았어? 왜냐면 이 건물은 사람들이 보면 오, 이거 누구만 만들 수 있는 거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 인간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yet 하지만 이건 인간이 만들었어? 기계가 만들었어? 기계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뭐였죠?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논지는 건축가들이 가지는 생각과 달리 기계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 창의적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말인 거죠. 그래서 C 내려왔을 때 이 건축가들은 이런 기준을 줘서 만들어내고요. 그런 비슷한 소프트웨어는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기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A로 올라오면서 정말 이런 디시스템 뭐 받는 거라? 기계가 정말 뭐 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죠. 창의적일까?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기계가 창의적이지 않다는 건 인간들이 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야? 다른 방식이야? 다른 방식이야.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힘이 강할 뿐? 처리 능력이 강할 뿐.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해? 이해됐지? 이렇게 공부하면 돼. 괜찮아요? 굿잡! 이번에는 39번으로 렛츠 기릿 하겠습니다. 자, 39번은 주제에 부를게요. 자, 직원들의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 직원들의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 이거 답이 몇 번이었냐? 이래서 however 몇 번? 4번. 4번 맞나요? In other words 앞부분이었죠? 알겠습니다. 4번. 자, 가보자. 쌤, 여기서 몰입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해, 얘들아? 쉬운 말로 하면 몰입은 뭐지? 집중 아닐까? 그럼 쌤, 이 지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요, 직원들이 일에 뭐하게 하려는 방법이에요.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어떤 회사 대표야. 저기 직원들이 일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는 게 좋을까? 환경을 조성해 주겠지. 그치? 뭐 이렇게 근무 환경도 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을 거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너무 약간 천박하지만 뭐가 중요해? 돈 아니겠어? 성과에 대한 보상,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이즈 잡고 바로 읽어볼게. 자, 많은 연구들은 carried out, 수행되고 있습니다. on, 이수연이 봐. 뭐에 대해서 수행이 되고 있냐면요. 쌤, 이때 on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랑 똑같이 봅시다. about이랑 똑같이 보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무엇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냐면요, 바로 engagement의 원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쌤, 이때 engagement라고 하는 게 본문에서 뭐라고 해석될까요? 몰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건 바로 an issue,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that is important from bo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point까지 다 잡아봐요. 자, 이 몰입이라는 이슈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데요. theoretical,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practical, 도연아 입 닫고 먼지 들어가. 실용적인 스탠드포인트, 입장에서 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도 실용, 현실에서도 중요한 거거든요, 몰입은. 자, 그러니까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의 driver, 요인 혹은 원인 혹은 동인 이렇게 번역되거든. driver라는 단어는. 결국 몰입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identifying, 뭐 해주면? 확인해주면, 식별해주면.
그게 요인, 원인, 동인, 드라이버의 뜻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may enable,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가 to manipulate or influence it, 그것을 manipulate,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능하게 해. 생각이 어때? 이시 받아주는 거는 뭐랑 똑같다 생각하면 되냐? 결국 몰입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구를 해봤는데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많이 있을 때 몰입도가 높대. 됐지? 그럼 이때 확인된 드라이버는 뭔 거야? 인센티브 아니야? 그럼 인센티브가 드라이버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그걸 뭐 해볼 수 있고? 조작. 근데 내가 조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든다라는 의미야. 그럼 내가 이 일을 키우고 싶을 때 이 일에 인센티브를 걸고 이 일은 좀 안 하고 싶을 때 이 프로젝트엔 인센티브를 빼버리고 이런 조작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이 말인 거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더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몰입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쌤 그럼 이때 cause는요 누구랑 똑같은 단어예요? 드라이버랑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치? 자, 이 몰입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fall into two major camp. 두 가지 주된 분야로 나뉩니다. 그 두 가지 분야가 뭐냐면요. situational, 어떤 게 있고요. 상황적 원인이 있고요. 얘가 1번. 그리고 personal, 무슨 이유가 있어요? 2번. 개인적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더. 몰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몰입의 원인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인? 상황적 원인. 두 번째는 어떤 원인? 개인적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시죠. 더 읽어볼게요. 자, 이때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 원인들은 바로 이런 거일 겁니다. 쌤, 몇 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가는 거예요?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가는 거죠. 자, 상황적 요인 중에 가장 영향력 높은 게 뭐냐면 job leaders, 직무의 자원들. 일단 읽어볼게요. 직무 자원, 피드백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물론 being responsible for job leaders, 그 직업의 자원들이나 피드백에도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업의 자원이나 피드백이나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 내가 하는 걸까? 내 주변에 의한 걸까? 주변에 의한 거.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job leaders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 우리 팀 구성원들이 얼마나 인적 자원이 훌륭한 애들인가 이 표현이야. 그게 직무 자원이라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건 내가 나한테 피드백해요.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거야. 남이 나한테는 그럼 이것도 개인적인 거야? 상황적인 거야? 상황적인 거야. 나는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럼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나예요?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인 거예요. 쌤 결국 1번, 2번, 3번은 다 나 이외의 외부적 요인들인 거지. 나 이외의 외부적 요인? 그럼 이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는 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야? situational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the latter 몇 번째 거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거, 마지막 거. 쌤 이때 the latter는 그럼 누구 받는 거냐면 1, 2, 3번 중에 후자니까 몇 번 받아야 돼? 3번 받아줘야 돼. 그치? 리더십 받는 거야. 근데 물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being responsible, 굉장히 책임이 많이 되지. 뭐에? 직무 자원을 유지하거나 피드백이 잘 되려면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 이 의미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정말로 리더들은 influence, 영향을 미쳐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어지는지 알겠어? 자, 색깔펜 한 번만 가보자. 분홍 색깔 가봐. 1, 2, 3번이 상황적 자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디드라는 연결사가 나오면서 일단 인디드는 정말로라는 순접의 연결사고 그럼 앞에 논지를 그대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 얘기로 이어져야 돼? 리더십 얘기로 이어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리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리더들은 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by 무엇함으로써요? 줌으로써요. 그들의 직원들에게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몰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 무엇에 대해서요? 그들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and 그러면서 또 by providing them 그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죠. 필요한 자원을 말입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That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job well까지 닫아주세요.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잘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할 만한 필요한 자원들도 무엇해 줄 수 있고요.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쌤 결국 지금 3번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의 영향력이 크다. 리더의 영향력이 몰입에 큰 원인을 준다. 그리고 리더의 존재라고 하는 건 몰입은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무슨 범주 있다 그랬고? 범주, 개인적 범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상황적 범주 중 누가 차지하고 있다? 리더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제시문으로 올라갈게요. 쌤, 제시문 올라갔을 때 우리 형광펜 쳐야 될 표현이 있어요. It is however. 여기서 나오는 however에다가 형광펜 쳐줘야 되겠죠. 분홍 색깔. 자, 선생님 그럼 여기서부터 논지가 전환이 일어나네요.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나 봅시다. 자, 하지만 대절 이하가 noteworthy면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대절 이하가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몰입도가 drive, 이끕니다. 초래합니다. 직업의 수행도를 이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수행도 또한 이끕니다. 몰입도를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선생님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논지가 뭐 된다 그랬어 얘들아? 전환된다 그랬지. 그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우리 요거 하나만 잡고 가자. 자, 어떤 단어에 별표 쳤어? although에 별표 쳤죠. 밑에다 써볼게요. 쌤, althought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요. 얘는 A, B라는 논지를 이어가요. 자, although A, B일 때 일단 중요한 건 A 자리에 들어가, B 자리에 들어가? B 자리에 들어가고 여기서 순서 삽입 문제에 although가 나오게 되면 A 자리에 들어갈 내용은 이미 본문의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B 자리에는 이제 뒤에 이어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제시문에 although가 있다는 건 앞 내용이 뭔지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A 부분을 봤더니 이 컴마 앞까지였어. 쌤, A 부분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거였죠. 무엇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몰입이 job performance니까 직업 수행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 그 말이 지금까지 해줬던 거 아니야? 결국 직업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몰입이니까 앞부분에서는 뭐의 원인을 보고자 했어? 몰입의 원인을 보고자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몰입의 원인이 두 가지 범주였어. 뭐랑 뭐? 상황적, 개인적. 그리고 상황적 범주 중에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째였어? 세 번째인 리더십이 되게 중요했어. 결국 리더십과 같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거는 직업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이 말을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뒤에 봐봐. 컴마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와 달리 직업의 수행도도 또한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얘들아, 얘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됐지? 근데 여러분들 뒤에다가 쓰세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쌤, 이번 거는요. 직업에서의 수행도가 무엇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글의 주제 내가 뭐라고 불렀어? 몰입에 촉진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네. 그럼 촉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과 같은 상황적 요소들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뭐가 될까? 직업의 수행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 선생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주자.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요,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썼나 내가? 맞지? 직무의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게 몰입을 촉진하는 방법 1이었던 거야.
그리고 글 끊어. 얘들아 1번 선지 앞에서 한 번만 끊어봐. 여러분들 오른쪽이나 왼쪽에 묶으면 돼요. 1번 선지 앞에를 묶어서 이 앞부분을 도입부라고 잡아. 도입부에서는 무슨 얘기한 거냐면 몰입의 중요성을 말한 거야. 그리고 4번 앞에까지 끊어버리자. 아니 이렇게 해서 4번 앞에까지 끊어서 자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는 몰입을 촉진하는 요소 몇 번 얘기한 거야? 1번 얘기한 거야. 이게 이 내용이야. 방법 1번. 이해돼요? 그리고 제시문에서 A도 물론 그렇지만 B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논지를 뭐 해주고? 전환해주고. 그럼 4번 문장 뒷부분에서는 요소 몇 번 얘기하겠어? 2번인 거야. 오케이 끝낸 거야. 4번 뒷부분에 묶어서 요소 몇 번? 2번이라고 적어봐봐. 자 그럼 잡고 이대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요소 2번이라 그랬어. 자 이때 형광펜 in other word 다시 말할게. 쌤이 여기서 다시 말할게 라고 하는 건 앞 내용과 같은 말 할 거야? 다른 말 할 거야? 같은 말 해야 되죠. 결국 모두 영향을 미친다. 몰입에 수행도도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When employee 직원들이 are able to do their job well. 자기 일을 잘하는 상태야. 직원들이 자기의 일을 잘할 텐데 이 잘하는 게 to the point that 어느 정도까지 잘하냐면 그들이 match 필적할 만하거나 매칭할 만하거나 or 아니면 excel 능가하는 거야. 자신들한테 있었던 스스로의 기대나 야망에 버금가거나 초월하거나 할 정도로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굉장히 do well 어떻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게 수행도 아니에요? 이게 수행도가 좋다 보니까 그들은 또한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때 will 뒤에 이어지는 engage에다가 1번 적는 거야.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1번, 비동사원형 2번, and 뒤에 나오는 find의 동사원형 3번인 거야. 자 그대로 읽을게. 이렇게 본인이 일을 잘하게 되면 그들은 더 집중하게 되고 자신들의 업적에 대해서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일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야. 아, 쌤 결국 이제 이렇게 묶어줄게요. 직원들의 자신의 일을 뭐 하기 시작하면 잘하기 시작하면요. 본인들의 직무에서의 몰입도는 뭐 하게 될 겁니다.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이 말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네요. 결국 잘하면 집중을 더 잘할 거야 이 말인 거야. 마지막 거 내려볼게.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나 evident 분명해요. 어느 경우에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나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일치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게 더 분명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더 분명합니다라는 이것은 in other word에서 말하는 거랑 또 같은 말 아니겠어? 그치? 그럼 이때 this를 한마디로 좀 정제해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무엇이 무엇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수행도가 몰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게 특히나 분명히 두드러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무엇 할 때? 같을 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은 원래 학원 강사가 꿈이 아니었거든. 선생님 법대 출신이다. 완전 다르지.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르죠. 약간 생각 없이 사는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근데 선생님이 그냥 법대로 갔지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게 물론 그쪽 길이 잘 안 된 것도 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반대로 선생님은 되게 좋아했던 게 남들 앞에 쓰면서 뭔가 영향력을 주는 걸 굉장히 가치 있게 느끼고 있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뭐야? 나도 남들 앞에서 계속 쓰고 싶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영향력이 큰 존재였으면 좋겠고 그런 가치와 일치하는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생각보다 이 일을 잘하네? 그럼 그 일에 몰입이 더 어때지는 거야? 커질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았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방법, 요소였고요. 요소는 몇 가지다? 2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 쌤이 중간에 노란 색깔을 하나 찍고 간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문법 최대한 뺐는데 내용 집중시키려고 요거는 하나 보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형광펜입니다. 여기요. 잡고 가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쌤 얘는 어떻게 이어지는 문장이냐면 앞에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과 관련된 원인은 are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앞에 are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 being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구문을 쓴 거예요? 분사 구문을 썼겠죠. 자, 이래서 이 부분을 전체나 묶어서 옆으로 빼서 좀 따로 적어줄게요. 자, 선생님 지금 우리가 묶은 저 덩어리는 분사 구문은 맞는데요. 이 분사 구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독립분사구문. 자, 이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걸 뭘 보고 알면 되냐면, 자, 이미 앞에도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양도 어떠냐면, 앞에 나오는 the ladder가 뭐인 것 같아? 주어인 것 같지 않아? 그지? 앞에 주어가 있네요. 원래 분사구문 쓰면 앞에 뭐를 생략하지? 주어를 생략하지. 근데 얘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부사절에 주어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지금은 being responsible 이라는 형태가 나왔지만 분명히 이 being 자리에 그냥 is를 넣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고 뒤에 뭘 써야 될 것 같아?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지? 그러니 생각 안 하면 is가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내가 다시 풀어볼게. 얘들아, 분사구문은 우리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고칠 수 있지 않아요? 자, 거기서부터 갑니다. 듣고 있어? 집중돼? 마지막 거야. 자, 얘는요, 앞에 분사구문 뭐 넣어주면 되냐면 그냥 and 접속사 넣읍시다. 그리고 뒤에 주어니까 the ladder 그대로 넣어줘요. of course는 그냥 뺄게. 필요 없는 거 알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였어. is responsible 블라블라. 원래 이런 형태였어. 근데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 거야. 그럼 뭐부터 생략해? 접속사부터 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요 주어를 생략하려면 문장의 본 주어와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앞에 문장의 주어는 상황적 원인들 전체였고 뒷문장의 주어는 그 원인들 중 뭐만 받았거든? 리더십만 받았거든. 다시 말하면 이때 더 레더가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와 다르거든. 그래,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뭐 시키지 않는다라 그랬어. 생략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남겨두는 거야. 하지만 여전히 and의 접속사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사는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동사를 뭐로 바꿔? 분사로 바꿔. 그래서 만든 분사구문이야. 그러니 분사로 바꿔야 되니까 is를 뭐로 고쳐? being으로 고친 거야. 그래서 the latter being responsible 이런 형태가 탄생을 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쌤, the ladder 앞에 and가 있습니다. 그럼 being을 써야 돼요? is를 써야 돼요? is를 써야 돼요. 쌤, the ladder 앞에 and가 없습니다. 그럼 being을 써야 돼요? is를 써야 돼요? being을 써줘야 돼요. 요렇게 왔다 갔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잘했고 얘들아, 내일 오면요 선생님이 최대한 오늘 또 퇴근하고 준비를 해볼 건데 토요일이 11시부터 풀이다 보니까 약간 자신은 없긴 해.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 봄 노트가 나와야 돼. 지금 필기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가독성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얘기 잘 들어봐, 모의고사는. 근데 내가 일부러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가 영어는 손을 많이 쓰고 입을 쭝얼거려야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야. 눈으로만 보면 공부하는 걸 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걸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는 형태,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해석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그 형식을 쌤이 봄노트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럼 그 봄노트에다가 필기를 한 번 더 옮기면서 공부하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쌤이 최대한 내일까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진도 마무리, 단어 마무리, 못한 것들 마무리. 그럼 다음 주부터 3주 남았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거냐? 말로 할 테니까 들어요. 빈칸이 뚫려있는 시험지를 가지고 1대1 구두 테스트가 돌아갑니다. 그럼 이 1대1 구두 테스트라고 하는 건 빈칸을 채우는 것도 당연히 말로 하겠지만 선생님 수업할 때 오른쪽에 쓰는 거 많아 저거.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야, such contradiction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수학 문제 푸는 걸로 예를 들어 설명해봐. 이걸 니네들이 말해낼 수 있어야 돼. 청량고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본문을 못 외워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객관식을 못 풀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객관식을 왜 못 풀어?
외운 대로 풀 수가 없게 만들거든. 선지들을 외운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량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의 의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실제 시험장에서 올바른 선지를 고를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학교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식의 출제를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서술형을 안 외울 수는 없겠죠? 쌤이 서술형을 종이 시험지로 쌤이 직접 제작한 시험지를 줄 거니까 그거를 촌으로 써서 쌤한테 검사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왔어. 아 그래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단 이렇게 복습이 진행이 될 거니까 알고만 계시고 계획표 잡아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해오세요. 알겠죠? 복습은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복습 시작이니까 이번 주 배웠던 범위부터 빈칸 구두 테스트, 서술형 시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서야, 마무리할게. 일단 진도 마무리하고요. 내일 얘들아 우리 한 번만 더 거수해볼까? 2시, 3시. 3시에 내가 시작하면은 못 오는 친구. 3시까지 세이브 못하는 친구가 손. 올 수 있어. 아,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내일 우리 지금 2지문 남았거든, 영서야. 내일 3시에 2지문 시작하겠습니다. 3시 2지문. 그럼 쌤 완료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오늘 단어 남았죠? 단어 남았죠? 단어 남은 친구들 손 들어볼까? 단어 남은 친구들. 자, 요거 오늘 더 안 남길게. 안 남길 테니까 내일 완료하는 걸로 하고, 내일 와서 해야 되는 건 우리 빅북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요거 준비해 오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빅북 검사, 교과서 빅북, 그리고 3시까지만 다들 시간 맞춰서 오세요. 오케이? 내일은 3시. 오케이, 그렇게 만나자. 미리 와서 공부하고 있어도 되고요. 오늘은 가겠습니다. 지난주 성과표 안 된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갈까요? 그러면 영서 가지 마세요. 단어는 다 했어요. 단어는 다 했어. 가라 도연아. 진보, 지난주 거 사과 단어 하고 가고. 다음에 수연이. 단어 다. 입부 내일 검사하는 거예요. 네. 50문제씩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 3, 4가 50문제씩 하는 거예요. 예. 너는 100문제지,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안 했는데? 어야. 200문제죠? 그렇죠. 총 200문제죠. 사과 단어 안 했는데, 이수연? 아까 이번 주 거? 네. 이번 주 거 모고 단어 다 했어? 그럼 가고 싶어? 네 하면 그럼 너 이거 못한 거는 내일 와서 다 끝내야 돼? 네. 한번 양보한다. 알았어, 잘 가. 오케이. 승현아. 승현이는 지금 지난주 거 안 된 거 내가 어디까지 하라 그랬지, 아까? 이번 주 거랬어. 그럼 너도 내일 와서 이거 끝낸다? 이번 주 거도 다 안 했는데? 하고 있었어. 그럼 너 지금은 가고 내일 할 거야? 지금 가야지 내일 3시 올 수 있어. 아, 그래, 알았어. 그 조삼모사 느낌이네. 알았다, 내일 봐. 내일 봐. 영서! 까먹고 있었구나. 그치? 내가 너가 토요일에 안 왔어서 일부러 단체방에다가도 썼는데 못 봤어? 4시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예? 알긴 했는데 까먹었어? 읽었었는데 차차였구나. 그러면 일단 영서는 혹시 그거 갖고 왔니? 빅북 갖고 왔니? 그러면 내일 2주 거 검사 맡아야 돼. 지난주 토요일에 검사 못 맡았으니까. 그리고 지난주 성과표 들어가 봐요. 지난주 거. 단어만이 아니던데?